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가시장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상가시장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1층 위주 배달 앱으로 매출을 추가로 올리는, 거기다가 직접 찾아가는 업종, 이런 세입자가 들어오면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하다. 높은 층은 싸게 사면 괜찮지만 공실이 우려되니까 공실도 잘 봐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고, 요거는 정규 강의 때도 하고요, 특강 때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자, 지금 어쨌든 부산에서 수업을 하지만 전국에서 다 보시기 때문에 전국을 개략적으로 보는 수업을 합니다. 자, 정규 강의 때 부울경을 자세히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부산역이라고 이렇게 카카오맵에서 검색하니까 뜨네요. 자, 일단 우리가 상가를 두 가지로 나누면 자기 땅의 자기 건물과 집합 상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합 상가 한 칸과 자기 땅의 자기 건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자기 땅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부산역 주변 이런 데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라는 건 상가주택 통금을 포함이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구분상가를 찍어달라는 분이 있는데 구분상가는 찍기가 힘들어요. 주로 분양했다가 망해서 나오고 사면 되거든요. 구분상가는. 그럼 전국의 모든 구분상가가 다 대상이에요. 단 신도시에 최근에 분양한 상가만 빼고, 신도시에 최근에 분양한 상가를 건드리면은 거의 살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공실나면 어쩌지? 세입자 왜 안 고지지? 가격 떨어지면 어쩌지? 지금 거의 뭐 서울 말투를 쓰고 있는데 다 알아들으시죠? 거의 완벽한 서울 말투입니다, 제가. 제가 서울 말투를 쓰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이 다들 이제 저한테 서울 말투를 가르쳤다. 그래서 길목님이 서울 말을 쓰고 있다. 다들 저한테 서울 말투를 가르쳤대요, 다들. 그래서 제가 서울 말투를 잘 쓰고 있다.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부산역이 있고, 초량, 부산진, 자천, 여기까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죠? 여기 뭐 우암동, 간만동이라든지, 대연동이라든지, 요 오른쪽까지도 북한 개발의 영향권이죠. 땅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오르게 되어 있고, 저쪽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 해운대역이 있는데, 해리단길 이쪽도 그렇죠. 요 우동산 구역이 있잖아요. 우동산 구역. 구역이 여기 노란 숟가락 있는 요 상거리 여기부터 구역이죠. 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빨간 떡볶이 있는 요 오른쪽으로 이제 여기 구역인데, 그러면 이제 구역 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랑 맞닿아 있는 정비구역에 안 들어가는 땅들. 그래서 우리 뭐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에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바로 앞에 땅을 깔고 가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은 괜찮고요. 구분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했다가 망해서 나온 거. 물론 투자하실 때 저랑 또 뭐 상의해서 하시면 저는 물건 추천은 하진 않는데 상담은 해드리거든요. 상담은. 그래서 구분상가는 월세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봐야 되고, 하여튼 우리 거제 2구역 근처라든지, 맞죠? 아니면 수도권 같은 데는 저기 뭐 성남 같은 데 있죠. 요즘 성남 뭐 수정구 이런 데 굉장히 땅값이 많이 뛰던데, 그래서 재개발구역 정비사업도 괜찮고, 그 정비구역 바로 앞에 있는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게 많아요. 구분상가 같은 거 하시려면 저는 부산 같으면은 여기 반여동 있죠. 국민은행 요 근처. 자, 반여동이 상가가 좀 작아요. 반여동이 상가가 좀 작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재송동보다는 저는 괜찮게 봅니다. 일단 뭐 한 칸을 예를 들어 사시려고 할 때 한 칸을, 그래서 반여동 아파트를 사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물론 위에 이제 J센텀 뭐 개발될 거지만은 땅은 오르겠죠. 주변에 J센텀이 개발되면은 주변에 어디가 오르겠습니까? 뭐 명장, 안락, 반여, 뭐 재송 뭐 다 오르겠죠. 서금사 하면서. 그렇고 역시 구분상가는 월세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구분상가는. 그 다음에 뭐 망미역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커먼 그라운드 있죠. 자, 여기 쭉 보시면은 연산, 물망골, 요 양정도 나오네요. 양정도 요 주변에 땅들이 폭등을 했죠. 여기 앞에 양정 3구역이고 그 옆에 1구역, 2구역인데
어린이공원 근처라든지 밑에 보면은 그 정비사업에 포함 안 되는 땅들 있죠. 이런 것도 미리 사놨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2, 3억씩 벌었죠.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금 초창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재미를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땅을 깔고 있는 상품은 망미역 같은 경우도 여기 수영고가로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깔아놨고 이번에 임시 오픈을 했죠. 그래서 망미단길이라고 갖다 붙여놨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용산의 경리단길을 본따서 망미단길을 갖다 붙여놨죠. 최근에 요 앞에도 보니까 물건 하나 나온 게 있던데, 동원 웰두크 아파트 앞에 여기 물건 하나 나온 게 있던데 궁금하시죠? 비밀이고요. 어쨌든 자, 어쨌든 요 망미단길 쪽이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가 뭔데? 컨테이너. 서울에 가면은 건국대가 있습니다. 건대 입구역이라고. 그 앞에 보면 컨테이너 한 200개 쌓아놓은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게 대박을 치면서 여기도 이제 벤치마킹해서 만든 거죠. 이런 좀 특이한 게 들어오면은 역시 주변 땅값이랑 뭐 권리금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분 상가는 딱히 뭐 어디를 투자해라 하기 힘들지만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쨌든 요 부산 한번 볼까요? 부산 부전 마산 복선전철. 부전 마산 복선전철 주변 땅이 다 오르겠죠. 마산, 창원, 창원중앙, 그 다음에 진례, 김해 진례, 그 다음에 장류 이런 데 있죠. 여기도 역세권을 만드는데 땅값이 있잖아요. 4년 전에 평당 한 300 가다가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가고 있죠. 땅값이. 이런 것들도 미리 사놨으면. 근데 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만났으니까 지금 얘기하지. 그래서 앞으로 알고 지내면은 이런 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죠. 물론 토지는 토지대장님과 상의하는 게 맞는데요. 그 다음에 동해선도 마찬가지. 동해선 같은 경우도 지금 1강에서 멈춰 있잖아요. 맞죠? 1강에서. 1강에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내년 말에 태화강까지 올라가죠. 태화강. 그러면은 울산 상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강에서 역을 하나씩 이렇게 정차하면서 태화강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울산 송정, 신경주, 포항, 나중에는 북한까지 올라가는 동해 북부선하고 여기는 지금 동해 남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동해선이라는데 정차하는 역 주변에 땅은 다 올랐어요. 아파트도 많이 올랐고. 그러면 구분상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태화강까지 연결되면 울산의 구분상가 상권은 삼산동 달동 상권이 있죠. 한 칸. 그런 상권은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울산 상권은. 아까 GTX 얘기했죠. 연결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게. 서울로 빨리 들어간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통망 관련 얘기를 저는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태화강까지 연결되면은 땅이나 아파트는 다 오릅니다. 땅이나 아파트는. 울산도 오르고 부산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하지만 구분상가는 부산 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서 울산, 삼산동, 달동, 신정동, 구분상가는 월세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삼산동에 있는 단지 내 상가를 팔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롯데백화점 주변에, 현대백화점 주변에 약간 쇼핑 관련 상권들이 조금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입니다. 대구에도 투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자, 아까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물건 얘기는 안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소개팅을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제가 뭐 물건 얘기는 잘 하진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뭐예요? 동신, 동대구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경북대, 복현오거리. 특히 복현오거리는 4호선 트램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땅값이 계속 오를 겁니다. 이런 노선들을 잘 보시라는 거죠. 엑스코, 이시아폴리스. 이시아폴리스가 종점인데 요 위로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만약에 이어진다면 저 구석탱이에 있는 영경지구, 지금 한참 이제 뭐 아파트도 많이 지어놨고 상가주택도 최근에 좀 많이 지어놨는데 영경지구 땅값이 많이 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구분상가보다는 땅을 깔고 있는 이런 상품들 얘기를 하나씩 하고요. 그 다음 뭐 대구산업선도 있죠. 대구산업선. 대구산업선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서대구에 KTX가 정차합니다. 내년부터. 서대구는
요 주변에서 앞으로 중심역이 되겠죠. 광주 쪽으로도 앞으로 철도를 만들 거고요. 서대구. 그 다음에 대구광역철도. 23년에 개통되는 대구광역철도도 여기를 지나게 되고요. 대구 산업선도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데, 김영대, 서라명고, 이렇게 해서 테크노폴리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테크노를 지나서 국가산단이 종점이죠. 그럼 테크노랑 국가산단 상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테크노랑 국가산단 상권은 서대구 쪽으로, 도심지로 빨려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테크노와 국가산단의 집합상가 입장에서는 이 노선이 악재로 작용합니다. 악재로. 우리 하단녹산선이 있잖아요. 하단녹산선. 하단녹산선이 신공항이 가덕으로 확정되면은 빨리 이제 착공을 하겠죠. 그러면은 하단에서 명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하단하고 명지가 지하철이 연결되면 명지 상권에 호재일까 악재일까? 명지 상권에 악재죠. 하단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하단하고 명지하고 연결되면은 명지의 집합상가, 구분상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되게 놀란 표정인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게요, 하여튼 강조를 하자면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이 좀 짧으니까 핵심 내용을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1층 위주 뭐 어쩌고 얘기했죠. 그리고 구분상가는 월세가 떨어지면 안 된다.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오른다. 이런 가벼운 기본적인 얘기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서대구, 계명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테크노하고 국가산단의 아파트는 어떻게 씁니까? 대구 테크노랑 국가산단 아파트는 오릅니다. 땅도 오릅니다. 상가주택 같은 거 땅도 오릅니다. 우리 명지국제신도시 땅 오른 거 보세요. 많이 올랐죠. 서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서울의 뭐 위례라든지 마곡이라든지 땅이랑 아파트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대전 같은 경우도 우리 도안신도시 이런 데 있죠. 아파트들 엄청나게 올랐죠. 광주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신도시들 있잖아요. 첨단지구, 수완지구, 상무지구 이런 신도시들 올랐고. 자,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한번 가볍게 한번 보시고요. 네, 대구광역철도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구미에서 구미에서 이제 칠곡을 지납니다. 서대구에 한번 정차하고 동대구에 한번 정차하고 경산에 정차합니다. 이거 23년에 개통하거든요. 23년에. 그렇게 되면은 경산 상권이랑 칠곡 구미 상권은 전부 대구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특히 동대구로. 그럼 동대구역 앞에 땅을 깔고 있는 상품이 계속 오를 겁니다. 동대구역 앞에.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제 강의 자료에 대구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강의 자료 아까 그 단톡방에 제가 올렸죠. 파일이 61개라면서. 그 중에서 대구 파일이 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 그 파일 중에서 동대구역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동대구역에 어디가 땅이 많이 올랐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 참고삼아 한번 보시고, 혹시 대구 경북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은 다음에 제가 대구에서 강의할 때, 그러니까 대구에서 강의할 때는 대구 경북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 할 때는 부울경, 대전에서 할 때는 대전, 충청, 세종, 수도권에서 할 때는 수도권 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상권을 얘기를 다 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오를 만한 데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고, 대구 3호선 연장선도 있어요. 용지역에서 혁신도로시 연장하는 노선 이런 것도 있다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대구 4호선 트램도 있습니다. 4호선 트램. 이게 이제 예정역이 약간 변동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뭐 돈다고 되어 있는데 약간 노선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전 2호선. 대전 2호선도 이미 2호선 주변에 뭐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좀 더 오를 여지가 있죠. 그리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는 지하철이에요. 2호선이. 광주는 2호선 지하철입니다. 뭐 노선도가 나오는데, 대전도 2호선인데 대전 2호선은 트램이고요. 우리 그 경성대 부경대에서 이기대역이 상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 있죠. 그런 것처럼 트램입니다. 트램. 대전은 트램이에요. 광주는 지하철이고요. 요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수도권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호객노노를 잠깐 보면요. 호객노노에서 개발 호재 탭을 눌러봅니다. 개발 호재. 아니면 뭐 학원가 이런 거 눌러볼까요? 학원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이런 게 다 뜨죠. 그리고 이제 개발 호재. 개발 호재는 철도 도로망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보다는 수도권 위주로 일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정차는 여기 위치가 약간 틀린 경우도 있으니 투자하실 때는 현장 중개사를 한 번 더 탐문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이런 데다 보시면은 이제 오를 만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인선 이런 거 있잖아요. 수인선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인천에서 수원으로 가는 거죠. 다음 달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다음 달에. 그렇게 되면은, 다음 달에 개통이 될 정도면 이미 다 올랐어요, 가격이. 땅이랑 아파트랑. 그래서 한참 걸리는 거 있죠. 한참 걸리는 게 아무래도 땅이나 아파트가 좀 덜 올랐겠죠. 물론 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긴 됐지만 가격에 이런 것들이 있죠. 월고 판교선. 요 바로 왼쪽이 인천 아닙니까? 인천 여기 송도고. 그래서 시흥 월고돼서 요 오른쪽으로 가는 광명을 지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노선들이 있죠. 안양을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뭐 인덕원에서 동탄 가는 노선도 있네요. 이런 것도 한참 걸리겠죠. 그럼 인덕원에 투자를 해야 되겠네. 인덕원 상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권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인덕원이. 뭐 이 노선이 생긴다 해서 그렇게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땅이나 아파트는 오르겠지만 상권 자체가 나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 자, 여러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든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시든 전국을 연구하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상 20년, 30년 뒤에는 인구 구조상 수도권이 유망하겠죠. 아무래도 인구 구조상. 그래서 부산 분들도 반드시 수도권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분당선이 광교중앙역에서 멈춰 있습니다. 도청역이 들어오죠. 이렇게 역을 하나씩 만들면서 갑니다. 이렇게 역 예정지가 나와 있죠. 그럼 주변에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정확하게 역 위치가 약간 틀린 경우가 있으니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얘기고, 화서가 더블 역세권이 됩니다. 지금은 1호선만 지나죠. 요 스타필드 들어오잖아요, 화서역에. 더블 역세권이 되고, 매실 따로 가는 동네입니다. 매실 따로. 오늘 제가 웃기려다가 일부러 참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원래 이제 1시간에 한 10번은 웃겨야 되는데 웃길까 말까 하다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야, 길목 수업이 되게 재미가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음에 우리 캠프 정규 강의 오시면은 제가 1시간에 10번씩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웃기지 않습니까? 얼굴이 서금사 28구역인데 맞죠? 호매실입니다. 호매실이고, 이 서수원 시외터미널 있고, 여기가 이제 구운동이죠. 구운동. 주로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가는 동네인데 구운동이라고. 여기도 여기 하나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확정은 안 됐는데 일단은 정치권에서 밀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부산 쪽에 지하철을 받고 대구 지하철, 광주, 대전, 수도권 전철망이 있죠. 이런 걸 봄으로써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7억짜리 물건을 보고 있는데 현금이 한 3억 얼마 있다. 나머지 절반 대출 내갖고 한 7억짜리 한번 사볼까?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 이런 거.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포인트를 맞아서 재개발 주변 지하철 생기기 한참 전에, 방금 얘기하지만 뭐 다음 달에 개통될 지하철 이건 이미 다 올랐어요 주변에. 그래서 개통까지 한참 남은 요런 땅들이 좀 싸죠. 그래서 요런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 이런데 투자하시면 괜찮고요. 자, 이런 식으로 수도권 전철망 위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개통이 되는데, 여기 아파트 살려고 또 상가주택 살려고 알아보니까 이미 늦었죠. 몇 년 전에 샀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5억짜리가 12억 가고 있고 막 이 동네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이밍만 알면은 개발되겠네, 땅이 오르겠네, 아파트가 오르겠네.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면은 재미 볼 때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은 자꾸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해요. 부동산도 타이밍,
소개팅도 타이밍. 소개팅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소개팅이. 그래서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타이밍들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아까 얘기한 그 분양상가들. 우리 부산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뭐 명지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이 명지죠, 명지.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협성 주변이 계속 비어있지. 오른쪽 맥도날드 주변도 옛날보다는 공실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서쪽에 상가를 잔뜩 공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구분 상가가 많잖아요. 집합 상가. 한 칸씩 쪼개져 있는 집합 상가 여기 많잖아요. 보시면 이 업무용지 이런 것도 기업들을 넣어야 되는데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짓고 있죠. 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여기는 한 10억에 분양한 상가들이 그냥 한 4, 5억 정도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금리가 낮으니까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잡으면 돼요. 근데 투자하셨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 투자했다면 이제 호객님한테 팔고 나와야죠. 호객님은 소장님한테 좀 중개수수료를 많이 주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려야죠. 소장님 다른 물건은 복비가 1000인데 저 복비 한 1억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그만큼은 손해를 보지만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보통 상가 중개수수료 0.9%인데 안 팔리는 건 한 10%도 주기도 해요. 10배 정도. 원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구미, 칠곡, 대구, 경북 되는데 원룸 있죠. 보통 복비가 10%. 매매가 10%. 안 팔리거든. 울산, 매곡 이런 데 이제는 원룸들 안 팔리거든. 그래서 저랑 항상 상의하셔갖고